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육 천하람이라고 합니다. 네, 앉으시면 수육은 처음 먹어봤어요. 순천 분들도 이렇게 아구를 바로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드셔보세요. 되게 맛있어요. 순천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? 총선 때는 이제 임시 거처를 얻어서 왔다가 제대로 이사 내려온 거는 작년 여름이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완전체로 같이 산 지는 한 1년 정도? 그러면 대구 출신의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트 변호사 분이 연고도 없는 순천에 오셨어요. 네. 왜 순천으로 오셨나요? 이왕 제가 평생 정치를 할 거면 좀 상징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제가 저희 당에서 굉장히 흔해 빠진 사람이에요. 아, 어떤 점에서? 고향도 대구고 무슨 남자에다가 딱 봐도 뭔가 기득권처럼 생겼고 변호사에다가 이거 뭔가 틀에 막혀 있는 국민의힘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저희 당에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호남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우리 정치의 어떻게 보면 양대 축이 사실은 호남과 영남인데 제가 호남도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이건 제 약간 욕심이지만 호남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우리가 동서 갈등을 좀 넘어서서 전국 토해에서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아이콘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.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순천도 험지지만 완전한 험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정현 의원은 이미 한번 당선이 됐던 곳이라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. 아, 그럼요. 저도 사람이니까 언젠간 당선이 되고 싶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험도 현실성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. 불가능한 모험은 저는 현실 정치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도 순천 정도면 이렇게 이정현 의원님도 하셨었고 좀 특이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또 젊은 애가 뭐 와서 하나보다 그러니까 표현 찍어주시기 어려워도 그렇게까지 언짢아 하시진 않을 것 같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또 30대 됐잖아요. 네. 일단 너무 부럽고요. 기존 정치 시스템과 정치인들에 대한 탄핵이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준석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건 사실 부차적인 거고요.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너무 꼴 보기 싫다. 한번 싹싹 갈아엎고 싶다라는 게 엄청 크게 작용을 한 거거든요. 2030이 정치적 에너지가 없다, 무기력하다, 저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본인들에게 관심 있는 이슈가 튀어나오면 정치적 에너지 엄청 많아요. 그쵸. 근데 이 사람들이랑 여의도 그 국회 사이에 우리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. 이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을 뚫을 수 있는 포털을 하나 열어준 거예요. 네, 총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야심차게 도전을 하셨는데 네. 3%였나요? 저가 정확히 4,058표를 득표를 했거든요. 그래도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5%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선거 끝난 다음 날이었나? 네. 그래서 전화가 와셔가지고 하람아 너 되게 잘했더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. 제가 순천에 전혀 연고가 없는 너가 가가지고 부딪혀서 이 정도 한 거면은 그래도 정말 너 딴에는 진짜 애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듣고 물론 떨어진 건 슬프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겠다. 지정들 입장에서는 네가 순천에서 뭘 알아? 네. 를 정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우리 지방 정치, 특히 우리 지역에 사는 정치들을 보면 다 그 지역 출신이 하죠. 근데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느냐? 저는 그게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순천 출신이면 그냥 당연하다라고 하고 넘어갈 것도 저는 약간 외지인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게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SNS 보니까 청년들한테 DM 많이 받으시더라고요. 아, 네, 많이 봤죠. 네, 좀 어떤 내용이 많이 오나요? 욕도 오고요.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쇼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점점 보수 정당이 호남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. 네네. 근데 앞으로도 좀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호남에서 사랑받는 거는 딱 하나예요. 호남에서 보기에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그걸 실현시켜야죠. 그러니까 5.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는 거는 그건 그냥 이제 경쟁의 틀 안에 들어오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광주 군공항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전라남도에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중에 의대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거지 맨날 와가지고 우리 호남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좀 사람들에게 와닿는 얘기를 해라
변호사님의 앞으로 목표, 사실 다음 총선 나오실 건지 가장 궁금하거든요. 다음번 총선 때는 당연히 순천에 출마하려고 하고 좀 1, 2위 대결했으면 좋겠어요. 최소한 15% 20% 이상 득표는 해서 순천 지역 정치가에 제가 굉장히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경쟁자였으면 좋겠어요. 네.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님을 만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청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? 결국 우리가 보수 정치가 아무리 기존의 것을 지키고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는 정치도 빠르게 변해줘야 돼요.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제대로 공감하고 진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이랑 호흡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는 젊은 자세로 겸손하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, 저는 그게 젊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잘 먹고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. 앞으로 행보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